안녕하세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꿈은 50대 기혼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 안에 있다. 주방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도마에 생선을 올려놓고 회를 뜨려는지 껍질을 벗긴다. 머리가 없는 생선의 몸통 색이 짙은 회색이다. 식당 바닥에 남자 3명이 앉아 있다. 술과 반찬이 놓여 있다. 아주머니가 회 접시를 나에게 준다. 나는 회 접시를 남자 3명이 앉아 있는 바닥에 내려놓는다. 나는 그들 옆 의자에 앉아 있다. 남자 1명이 나에게 소주가 든 잔을 준다. 나는 오른손으로 받고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틀어서 술을 마시려고 고개를 든다. 다른 식탁에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보인다. 다른 2명의 남자들도 각자의 식탁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다. 홀에는 식탁이 여러 개 놓여 있다. 나는 오른손에 든 소주잔을 왼손으로 옮기고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 소주를 마시려고 한다. 왼쪽 팔이 어깨 높이에서 옆으로 들려 있는데 구부러지지 않는다. 팔이 아프다. 팔에 알이 베겼나 생각한다. 다시 구부려 본다. 팔이 조금씩 구부러지면서 술을 마신다. 저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생선의 몸통이 은유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 같습니다. 먼저 껍질은 피부나 옷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삶에 임하는 외적 태도, 그러니까 나의 대외적 태도의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낡은 페르소나를 강제로 벗겨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낡은 페르소나를 벗지 않고자 고집했기 때문일 겁니다. 껍질을 벗겨내자 그 몸통은 짙은 회색입니다.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낡은 페르소나 안에서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돌덩이로 변해버렸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짙은 회색은 회색지대 또는 회색 분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내 기호, 내 취향, 내 선호를 말끔하게 지워야 합니다. 그리 되면 무감한 돌덩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낸 짙은 회색의 생선 몸통은 실제 돌덩이처럼 보일 것 같거든요. 무감한 돌덩이는 그 어떤 자극에도 감각하고 느끼지 못하는 듯 무감하게 대면대면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 방식이 편하다 여길 수도 있고요.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는 돌로 변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온 몸이 서서히 마치 돌처럼 딱딱한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감정과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욕구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은 것 같다. 우리말에 있는 표현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여성이 느끼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일 겁니다. 껍질이 벗겨진 채 도마 위에 올려진 짙은 회색의 생선 몸통에서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뒤에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 나는 식당에 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공간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집단을 식당으로 만드는 습성이 내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내 모습을 보면 식당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인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식당은 어떤 곳인가? 식당을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식당은 손님과 점원의 구분이 명확히 갈리는 곳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구분되는 곳이죠. 조금 더 풀어보면 대접을 받는 이들과 충실한 대접을 의무로 삼아야 하는 이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꿈을 보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조차 불필요해 보입니다. 바닥에 앉은 손님들 옆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꿈은 강조를 위해 역설의 방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부장제에서 작동되는 권력 이슈와 여성의 기만적 습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이와 시중을 드는 이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진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 나머지 여성은 그 실상에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꿈을 보면 바닥에 앉아 있는 그들과는 달리 나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3명의 남성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꿈이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꿈은 나에게 진실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 앞에서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진실은 아프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지만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꿈속의 식당에서 나는 종업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의자에 앉아 있을까?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그들의 요구에 민첩하게 부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미덕은 빠릿빠릿한 몸놀림에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는 헌신적인 종업원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민한 움직임을 담보하는 장치가 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은 3명의 남자 손님들과 의자에 앉아있는 내 모습은 서로의 자리에 대한 뼈아픈 진실을 담아낸 아주 기막힌 배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음으로써 여성을 착각하게 만들죠. 마치 대접해주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아, 이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혹은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자의 붙박이 신세로 일생 종업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 담긴 안타까운 속뜻은 그런 겁니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있을 때 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식당의 종업원처럼 굴고 있는지, 나 스스로 종업원의 자리로 가게 되는지 말이죠. 건강한 의존이라는 달콤한 말로 한 개인의 분리 독립의 여정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의 자리, 그 의자 하나를 배정받기 위해 자신 안에서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지, 또 그 의자에 정녕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러모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외부에 대한 의존은 그 겉모양새가 어떠하든 종업원의 처지 이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에게 할당된 의자에 앉아서 여왕의 자리인 거라고, 여왕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기만하며 살아가겠다면 그 또한 선택일 겁니다. 다만 정도 이상의 기만을 할 때에는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가 접근하고 있음을 한 번쯤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을 식당으로 보는 습성, 그리고 그 식당에 머물고자 종업원이 되려는 습성부터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식당 바닥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남성들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그 모습으로 의도하는 바는 한 차원 나를 새로운 인식으로 인도하려는 겁니다. 손님의 신분으로 식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3명의 남자들은 식당을 자기들 편한 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아주 능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느 공간에 들어가든 무턱대고 쭈뼛하거나 주눅드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공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그 공간의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3명의 남성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의 모습이 은유하는 그 의미라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그들은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들도 수두룩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더하고요. 새로운 공간 또는 새로운 집단을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레 겁부터 먹지는 않는지, 어색하여 긴장으로 쭈뼛쭈뼛 하지는 않는지, 극도의 경계심부터 내보이지는 않는지, 남들 시선에 띄지 않는 자리부터 찾지는 않는지, 구석진 자리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무턱대고 앞쪽이나 중앙 자리에 대한 공포가 있지는 않는지, 너무도 두려워 어디에도 자리를 정하지 못한 채 배회하지는 않는지, 그도 아니면 그 공간에서 일거리부터 찾는 습성은 없는지, 공간에 있고자 몸과 마음을 혹사시킬 궁리부터 하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공간에서는 그에 합당한 호기심이 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간에 와서조차 어떤 호기심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속하느라 급급한 것은 아닌지 또 살펴야 할 겁니다. 위에 열거된 어디쯤에 자신의 습성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내게 술을 권합니다. 나는 오른손으로 받아서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밥 먹는 남자들이 보입니다. 그 남자들은 각자 혼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조용하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식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혼자 밥 먹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질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꿈은 혼자 밥 먹는 외로움을 견디면 대접받는 손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게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종업원의 자리에서 적절한 대접을 받는 손님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온 방식과는 아주 다른 삶의 모습을 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식당에서 홀로 밥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꽤 있습니다. 밖에서 홀로 한 끼 식사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의식하느라 자신에게 필요한 양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배우 김혜수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 생활을 한 탓에 주변의 도움에 아주 익숙했고 그래서 일상에서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랬다고 합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 밥 먹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마도 그 말은 김혜수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김혜수로 하여금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홀로 식당에 들어가 홀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홀로 식사하는 남자 손님들을 보고 소주잔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깁니다. 이는 삶의 변화를 향한 대단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팔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왼쪽 팔은 그동안 나를 향해 구부러진 적이 없었구나 하는 너무도 당연한 짐작으로 이어집니다. 늘상 외부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왼쪽 팔은 외부를 향해 뻗었고 움직여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식에 길들여진 팔인 거죠. 내 몸에 붙은 내 팔이지만
내 욕구에 반응하는 팔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홀로 테이블을 차지하고 홀로 식사에 열중하는 이들을 보게 되자 이전과는 다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왼팔 역시 나의 욕구에 부응하여 나를 향해 다가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의 고질적 습성이 만들어낸 결과를 깨치게도 됩니다. 뻣뻣하게 구는 왼쪽 팔처럼 나를 돌보고 나를 챙기는 것에는 나는 마치 하기 싫은 것 마냥 늘상 뻣뻣하게 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상징적 차원에서는 감성과 감정의 영역을 뜻합니다. 감성과 감정의 영역도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감성과 감정 영역은 상상력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는 상상력이 주동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내 왼쪽, 내 감성과 감정 영역은 온통 외부의 요구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쪽으로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상상력은 거의 아사할 지경에 내몰렸던 거죠. 상상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미래란 그리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외부의 요청에 따라 외부를 향해서만 뻗는 왼쪽 팔, 이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간단히 줄이면 감정 노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가부장제에 충성하고 봉사해 왔으나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한 감정 노동자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함에 있어서는 오른쪽 팔에 해당하는 특성만 과도하게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른쪽의 영역인 이성과 논리는 내 안에서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저평가하는 버릇에 기여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왼쪽 팔을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즉슨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다독인다거나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아보고 격려하는 데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닥을 차지한 채 즐기기 바쁜 남성들 곁에서 그들의 요청과 필요를 먼저 챙김으로써 외로움을 달래고 인정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거죠. 그들 쪽에서 한두 번 소주잔이라도 건네면 금세 인정받는 기분에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꿈 초반부에 나온 짙은 회색의 생선 몸통은 술로 시름을 잇고 거짓 웃음을 흘린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토록 미미한 인정, 그로 인한 허기를 한두 잔의 술로 달래며 혹사당하는 감정 노동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왼쪽 팔이 나를 향하는 길을 새롭게 낸 겁니다. 새롭게 낸 그 길은 앞으로 줄기차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소주로 말장난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를 거꾸로 하면 주소가 됩니다. 이것 좀 주소, 혹은 저것 좀 주소, 날 좀 주소 할 때 그 주소가 되는 겁니다. 한대수의 노래 중에 물 좀 주소가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청하는 것도 그토록 당당하게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은 내게 있어서는 아주 낯선 표현 방식인 겁니다. 사용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이제 왼쪽 팔을 나에게 당겨 소주를 마신 이상 나 역시 그 표현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외부에 대고 당당하게 주소, 나에게도 주소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표현 방식에 익숙해질 때 소주에 담긴 다른 상징을 살아내는 길도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핍박받고 억압되어서 있는지조차 가물했던 디오니소스적 에너지인 겁니다. 아주 깊숙하게 밀어넣어서 끝끝내 꺼내지 못할 듯 보였던 내 열정과 정열이 내 의식에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만일 그 작업에 썩 성공한다면 식당 자체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썩 만족하는 새로운 주소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왼손으로 옮겨온 소주, 내 목을 타고 흐르는 소주가 나를 새로운 주소로까지 데려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로 제 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